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오늘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전국 1,183개 고사장에서 60만여 명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렀는데요. 최선을 다해준 우리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고요. 아직 대학별 고사와 정시 지원을 남겨둔 학생들이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겠지만 오늘만큼은 편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수능 특집으로 2017학년도 수능 분석과 대입 지원 전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 방송을 함께해 주실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교육계의 거목이신데요. 먼저 미림여고 주석훈 교장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격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그 시험 마치고 나오는 학생들 봤더니 큰 짐을 덜어낸 것처럼 아주 홀가분한 모습들을 짓는 것을 보고 네. 큰 고비를 잘 넘기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일도 잘 오늘처럼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UA 중앙교육평가이사이신 이만기 선생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만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험생 학부모님들께도 우리 학생들 뒷바라지하느라 수고하셨다고 격려의 말씀 전해주시죠. 오늘 제가 인터넷 그 글들을 쭉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수험생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수능시험 봤나는 자괴감이 든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어를 썼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 자괴감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이번 수능시험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모두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점수의 활용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지 그렇게 우울할 필요는 없겠다. 왜냐하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나만 못 본 게 아니라 다 못 봤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수험생 학부모님들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결정적 코치이신 숭의여고 정재원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네. 예, 오늘 오늘 수험생들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어제 수험생들이 많이 그 시험장 가면서 우는 아이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또 시험 끝나니까 또 부둥켜 안고 울고 이러는데 하나의 성장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성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올해 어떻게 출제됐고 또 난이도에 따른 지원 경향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수능 전격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수능은 6월과 9월에 치러진 모의평가 난이도와 비슷하게 출제됐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땠나요? 이만기 선생님, 이번 수능의 특징 총론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쉽게 말하면 평가원의 목표는 6월과 9월 모의평가 수두를 내겠다고 했는데 네. 실제는 좀 달랐고요.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번 시험은 한국사가 필수로 처음 치러진 시험이고 두 번째로는 국어가 A병으로 나뉘어 치러지다가 이번에 이제 공통으로 통합된 그런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아마 수험생 여러분들은 좀 낯설고 당황스러운 시험을 치렀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석훈 선생님께서도 전년도 수능에 비해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꼽아주신다면요? 네, 일단 뭐 이만기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어가 통합형으로 이제 출제가 되면서 그 철학적인 그 내용을 묻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과학적인 지문을 활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 또 지문 자체 길이가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전년도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한국사가 필수로 들어오고 이것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절대평가라고 하는 성격을 갖게 된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문이 길어졌으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었겠네요. 이렇게 선생님들의 간단한 분석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오늘 수능을 치른 학생 한 명을 연결해서 오늘 수능을 치른 느낌이 어땠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안법고등학교 다니는 3학년 이주상입니다. 네, 수능 치르느라 수고 많았어요. 목소리가 굉장히 밝은데 오늘 기분 어때요? 홀가분하기도 한데 좀 많이 아쉬워요.
예. 우리 학생 오늘 수능 뭐 아쉽다고 했는데 우리 학생이 느끼기에 좀 학생의 체감 난이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영역이 좀 쉬웠고 어떤 영역이 좀 어렵게 느껴졌나요? 국어가 다들 어려웠다고 많이 하는데 네. 저는 국어는 좀 쉬웠던 것 같고 수학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혹시 뭐 수능 끝나자마자 막 친구들하고 막 대화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그 친구들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어디가 어렵다 하나요? 그 국어에서 과학 지문 같은 게 되게 어려웠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아, 과학 지문이요. 예.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은 가채점은 했어요? 네, 방금 했어요. 아, 어떻게 기대한 만큼 방금. 나오셨나요? 수학이 많이 아, 역시 어렵게 느꼈던 수학이 그랬네요. 네. 예. 앞으로 남은 대입을 어떻게 대비할 건지 각오 한마디 들어볼까요? 그래도 대학마다 반영 비율 같은 게 또 있으니까 네. 쌤들이랑 상담해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죠. 네. 네.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수능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대입 합격의 그날까지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학생 얘기 들어보니까 역시나 국어 어려웠다. 예. 다른 학생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 학생들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이 수능 예상 등급 컷이 아닐까 싶어요. 이만기 선생님, 이 등급 컷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이제 언론에 여러 가지 등급 컷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는데 대체로 내려가는 경향이 좀 강한데요. 네. 이 등급 컷이 왜 중요하냐면 수시 모집 논술 시험을 보러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몇 번 제가 강조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현재 시간에 온라인에 입력한 아이들의 점수이기 때문에 대체로 고득점자들이 많이 입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에 가야 사실 완성된 등급컷이 나오니까 그걸 좀 명심해 주시고 일단 국어부터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건 7시 현재 사이트에 입력된 아이들의 등급 점수 차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1등급 컷이 90한 2점 정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6월, 9월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쉬운 것이고 작년 수능보다는 약간 어려운 상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것은 수학 영역 보겠습니다. 수학 가나형인데 가형은 이과고 나형은 문과입니다. 그런데 보면 역시 92, 88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영어 영역을 보겠습니다. 영어 영역인 경우는 94점이 나오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건 입력된 것이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알아보니까 94점보다 내려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아이들 말이 영어는 헬이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보게 되면은 90한 1, 2점 차에서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고 또 그 밑에 등급은 조금 올라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참고하시고요. 정확한 등급 것은 내일 아침이나 내일 오후 정도에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상 등급 컷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조금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주석훈 선생님, 이 네. 수능은 EBS 교재와 70% 이상 연계돼서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수능 각 영역의 EBS 연계율은 어땠나요? 예, 지금 그 평가원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네. 그리고 저희가 한번 봐도 EBS 연계율 형식적인 70%는 지켜진 것 같습니다. 네. 국어가 71% 정도, 수리, 가형, 나형이 70, 영어가 한 73.3%, 한국사 70, 사탐 70.6, 과탐 70, 제2외국어 70. 이 형식적인 연계는 되게 지켜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직접 연계보다는 대체로 다 간접 연계를 많이 띄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네. 어떤 그 개념이나 원리, 지문이나 자료 논지 등을 재구성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이런 경향을 보였고 수학 같은 경우도 문제를 응용하는 문제들이 나왔고요. 영어 같은 경우도 그 지문의 어떤 소재와 주제만 활용하는 그런 간접 연계 방식을 많이 썼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그 70%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체감 연계율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오늘 수능의 경향과 난이도는 어땠는지 영역별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 영역부터 살펴볼게요. 이만기 선생님, 1교시부터 학생들 중에는 어려웠다는 반응도 있던데 국어 영역의 난이도와 출제 경향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어 영역을 어렵다 이렇게 하는 수험생들이 많았고요. 또 교사들이나 학원 강사들의 분석을 봐도 어렵다는 반응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6월, 9월보다는 좀 약간 쉬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작년 수능보다는 약간 좀 어려운 상태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당초에 보도가 됐던 것보다는 조금 이제 좀 점수가 좀 올라가지 않겠나 싶고 네. 또 입시 기간마다 분석이 좀 엇갈렸습니다만 대체로 이제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번에 국어 AB형에서 공통으로 합해지면서 좀 전에 주경환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학 지문도 나오고 또 네. 과학 지문도 있고 또 이 보험과 연관된 경제 지문이 막 나오면서 대체로 비문학 지문은 좀 애들이 어렵게 느꼈습니다. 그랬군요. 또 지문 길이가 시험지에 거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대형 길이가 있었기 네.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꼈고 그 대신 이제 화법과 작문 같은 것들은 조금 쉽게 출제가 돼서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엔 뭐 이번 모의고사 6월, 9월 모의고사는 조금 쉽게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은 되지만 네. 그래도 좀 나중에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무엇보다도 애들에게 놀라웠던 1교시가 주는 어떤 체감 난이도에 좀 그렇죠. 두려움이 있고 네. 또 지문이 복합 지문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와 시곡을 묶는다거나 아니면 현대 소설과 고전 소설을 묶어놓고 거기다 평론을 붙인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느끼는 그 체감 난이도는 높았는데 점수는 뭐 그렇게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주석훈 선생님, 이번 네. 국어 영역은 자연계와 인문계가 통합해서 치르는 시험이었는데요. 이 국어 영역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고 또 변별력은 좀 있을까요? 예, 지금 뭐 대체적으로 이만기 선생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그 아무래도 이제 통합형으로 처음 출제되는 거 보다 보니까 네. 어느 한쪽 그 이 과정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문제는 낼 수가 없고 네.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통합 교과형 이 어떤 문제들을 출제하기 때문에 소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다양하고 예전에 수능에서 보면 이 체육 관련 문제라든지 과학 관련 제시문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좀 있었고요. 네. 오늘 같이 이렇게 이제 이 지문 자체가 매우 길어가지고 이 독해하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오늘 학생들 반응을 학교에서 좀 이렇게 몇몇 학생들 물어보고 했었는데 네. 쉽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이 처음으로 이 통합된 문제였긴 했지만 네. 학생들이 6월, 9월에 이미 한번 연습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때보다 그래도 좀 익숙하게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한 문제 정도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변별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그 작년도 그 상황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은요. 네. 작년도에는 A, B가 나눠져 있었거든요. 네. 그 작년에 A가 1등급이 96, B가 93 정도를 잡았는데 이번에 92 정도를 지금 잡고 있어요. 네. 네. 2등급도 A가 90이었고 B가 88이었는데 이번엔 85로 잡고 있는 걸 보면 네. 전년도보다 한 등급마다 한 문제 정도씩 더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수학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만기 선생님, 네. 수학이 전반적으로 어려웠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수학 영역의 가형과 나형의 이 난이도와 출제 경향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형은 자연계 수험생들이 보는 과목이고요. 네. 나형은 인문계 수험생들이 보는 과목인데 대체로 오늘 오전, 오후의 그 분석들은 현장 교사와 입시기관들의 분석이 좀 엇갈렸습니다. 네. 현장 교사는 모의고사와 비슷하지 않냐. 그랬고 이제 학원에서는 모의고사보다 어렵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애들의 반응은 제가 볼 때는 가나형 공이 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있고요. 네. 또 단순히 공식에 대한 대입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기본 개념의 응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웠지 않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네. 이제 교육과정 자체가 조금 변경이 돼서 과목 수도 변경이 좀 됐기 때문에 수험생이 느끼는 것은 좀 낯선 유형도 있고 또 저희도 이제 오늘 분석을 해보니까 분석하는 사람들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주관식 문제를 쩔쩔매더라고요. 교사들도.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교사나 학원 강사가 쩔쩔맬 정도의 주관식 문제라고 하면 실제로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높았다. 그래서 네. 아마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특히 이제 저희들 처음에 분석은 자연계 수험생들이 보는 수학 가형이 더 어렵다라고 느꼈었는데 지금 반응은 인문계 수험생들이 보는 수학 나형을 더 어려워하는 그런 네. 식의 반응이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렵게 느끼는 시험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재원 선생님, 앞서 이만기 선생님께서 수학이 좀 어렵게 느껴졌을 거다라고 평가 주셨는데 이 고난이도 문항에서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을 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수학 영역에서 이 고난이도 문제의 특징과 눈여겨볼 만한 부분 짚어주실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수학이 전년도에 이어서 네. 이제 그 중간중간에 변별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학생들이 잘 봤을 것 같은데 그냥 네. 알 수 있는 것만 풀고 나머지는 네. 포기하고 뭐 잘 나오면 좋고 이런 학생들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네. 학생들이 그 몇 개의 문제에서 막히는 걸 제가 오늘 또 직접 감독까지 하고 왔는데 네. 막히는 걸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이제 매년 수능에 출제됐던 세트형 문항이 가나형 모두 나오지 않았고요. 일단 나형 문제에서 이제 일부 이제 방금 이만기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그런 부분인데요. 독해력을 요구하는 이런 문제가 네. 출제돼서 상당히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1등급을 판별하기 위한 가형에서의 30번 문제 그리고 나형에서의 또 30번 문제가 좀 어렵다라는 평가가 많았고요. 특히 원래 이제 이 30분 문제 자체가 이제 고난이도 문제인데다가 신유형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변별력을 가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수리 가형은요. 상위권을 변별하는 이제 고난이도 문항이 좀 전반적으로 늘었는데요. 보통 이제 수리 가형은 객관식 마지막 문제인 이제 21번 그리고 이제 주관식 마지막 문제인 29번, 30번. 그래서 항상 21번, 30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좀 그 체감 난이도가 같이 겹쳐 있는 한 20번쯤 때부터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수리 나형은 이제 올해 6월과 9월 모의고사에서 만점자 비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한 0.15% 정도였는데 네. 지난해 수능에서 이제 문과생들이 한 0.3% 정도 만점이었다면은 이번에 이제 그 나형은 9월 모의 평가보다 좀 어렵다 이런 느낌을 많이 줬기 때문에 더 좀 만점 비율이 적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인문계 학생들은 이제 1교시 굉장히 헤맸거든요. 정말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 두 페이지에 걸쳐서 문제가 없고 다 지문만 있는 그런 그런 문제를 학생들이 풀다가 네. 이제 수학에서 쉬어갈까 했더니 그렇지 않아서 더 어려워. 네, 또 어려워서 네. 소위 이제 말하는 멘탈 붕괴, 멘붕이 이제 학생들에게 온 것 같고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국어 수학 모두 헬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이 좀 고생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수학이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해 수능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변수가 아마 수학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번에는 영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석훈 선생님, 네. 이 작년부터 공통시험으로 변경이 됐고 또 내년부터는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어서 올해가 상대평가로 등급을 받는 마지막 해잖아요. 네. 난이도와 출제 경향 어떻게 보셨나요?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도 절대평가를 앞두고 영어가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네. 해봤었는데 국어도 쉽지 않았다 그러고 네. 수학도 어려웠다 그러고 그랬던데 영어는 그나마 좀 봐줄 줄 알았더니 영어를 학생들이 보면 네. 늘 빈칸 추론 문제를 상당히 어려워하고 네. 뭐 글의 순서라든지 어법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번에는 그 국어 영역에서처럼 영어에서도 이 장문 독해가 나오고 이 장문 독해에서도 글의 배열이라든지 빈칸 추론이라든지 네. 이런 문제들이 나와서 학생들이 이게 어렵다 쉽다라기보다는 일단 시간 안배 싸움에서 좀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그 대체로 9월 모평보다는 좀 쉬웠고 작년과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 그거보다 작년보다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빈칸 추론 문제가 작문 독해 같은 데서 길게 빨리 읽어야 되는 이런 수능 시험에서 특히 최상위권 바로 밑에 정도 되는 학생들은 좀 더 많이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국어도 어렵고 수학도 어렵고 영어도 어려우면 네.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자, 이만기 선생님, 이 고난도 문제와 신유형까지 올해 영어 영역 출제 경향과 주요 특징 짚어주실까요? 저희가 오늘 낮에 그 영어 선임들을 몇 번 모시고 이제 그 분석을 했는데 네.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작년도에는 지문을 보자마자 정답이 보였는데 네. 오늘은 정답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항을 넘겨보니까 33번 문항을 푸시면서 정답이 안 보인다 얘기하거든요. 33번, 이게 네. 뭐냐면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구멍 빵빵 뚫어놓고 이제 메꾸는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시험에서 그 빈칸 추론 두 문제가 특히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수험생들이 더 거기서 어렵게 느꼈다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제 빈칸 추론 문제는 우리 중위권 수험생들이 상당히 약해하는데 약한 데다가 또 문제까지 어려워 놓으니까 네.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전에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과 비슷하다라고 분석을 했지만 실제로는 아마 작년보다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무엇보다 단어 자체는 쉬운 단어를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단어를 엮어놓은 구문이 어려워지면서 문제 풀기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단어가 이제 주의가 있고 부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흔히 쓰는 뜻이 있고 잘 안 쓰는 뜻이 있는데 이번에 수능에 나왔던 지문들은 잘 안 쓰는 뜻을 가지고 지문을 만들었다 이런 그 얘기도 네. 있고 또 EBS 교재에서 70% 연계했다고 하는데 소재만 가져오고 내용을 바꿔놨기 때문에 네. 애들은 연계했다고 하는데 연계를 못 느꼈다.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네. 평가원의 발표를 보고 이제 속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연계했다고 했는데 네. 자기들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연계된 문항 자체는 또 무지하게 쉬운 거예요. 근데 연계 안 된 문항 또는 연계가 됐을 때 완전히 탈바꿈한 문항들이 어려워 놓으니까 네. 거기서 이제 고난도 문항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3번이나 34번 그리고 38번, 39번 특히 이제 뭐 논문 배열 방식이나 네. 이 경제 성장을 다루었던 지문과 연관된 그런 것들이 문제를 푸는 시간을 줄여놨던 네. 문제를 푸는 시간을 늘려서 전체 시간을 부족하게 만들었던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영어가 작년보다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시원 선생님, 이번에는 탐구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사회탐구의 특징을 좀 살펴볼게요. 이 사회탐구의 출제 경향과 가장 눈여겨볼 만한 영역 위주로 간단히 좀 짚어주실까요? 예, 아무래도 뭐 사회탐구하면은 이번에 특징이 한국사가 이제 필수로 들어온 것과 그다음에 네. 이제 나머지 학생들이 선택하는 사회탐구인데요. 항상 그 사회탐구, 물론 과학탐구도 마찬가지인데 이 탐구 영역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시비가 많이 엇갈립니다. 네. 또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이제 생활과 윤리하고 사회문화인데요. 이걸 또 두 가지를 선택한 학생이 또 오늘은 또 그 시험을 보는 순간에 생활과 윤리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쉬웠던 것으로 네. 지금 보여지고 있고 사회문화는 학생들이 좀 제법 헤매고 있는 것으로 아직까지 지금 이제 이 탐구 쪽은 지금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고 네. 제가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이제 보면서 네. 느꼈던 걸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렇게 나왔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6월과 9월 모의고사에서 이제 단순하게 한 가지 사실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에서 두세 가지 사실을 좀 연결하는 문제가 좀 나와서 네. 6월, 9월보다는 이것도 뭐 헬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어렵지 네. 않았나. 뭐 그리고 이제 탐구는 탐구의 그 과목의 특징에 따라서 아마 시비가 조금 더 엇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그럼 이만기 선생님, 올해 과학탐구는 어떤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올해 과학탐구의 특징은 일단 과탐 인원수가 늘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작년보다 투 과목이 좀 어려운 심화 과목하는 수험생이 줄은 데다가 이제 물론 탐구는 좀 전에 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과목별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쉽다 어렵다를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네. 다만 지금까지 수험생들의 반응을 저희가 이제 분석해 보면 대체로 생명과학 원, 생명과학 원 정도는 좀 평이했는데 나머지 과목은 좀 다 어려웠다는 그 아이들의 평가가 네. 좀 올라오고 있고 또 더불어서 물리 2하고 화학 1이
좀 더 어렵지 않나 뭐 그런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과목보다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수험생보다 느끼는 난도는 과목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탐구는 아직 정확한 분석이 나오지 않아서 참고 정도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수능 난이도에 따라 등급별 백분위가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사인데요. 이번 수능 난이도에 따른 지원 경향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만기 선생님? 실제로 제가 이제 방송 전에 교장 선생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사실은 문제가 쉽고 어렵고에 따라서 지원 경향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흔히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기를 문제가 어려우면 최상위권으로 못 올라가고 애들이 전부 다 중위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중위권이 항상 바글바글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시험이 어떻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중위권을 몰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뭐 이렇게 이런 모양새로 그려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위권들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원을 할 때 무엇보다도 차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 과목 중에서 내가 어떤 과목을 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지원 대학은 어떤 과목의 반영 비율을 높이고 있는지, 또 어떤 과목에서 가중치를 두는지, 혹은 어떤 과목에서 가산점을 주는지를 알아서 그거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또 이번에 저희가 이제 쭉 방송 들어오기 전에 조사를 좀 해보니까 역시나 재학생들은 잘 못 보고 재수생들은 선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올해 최상위권 대학이나 중상위권 대학이나 이 졸업생들이 몰리는 학과 이런 데를 좀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무엇보다도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수학 영역의 지원자들이 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과탐이 늘었다. 다시 말하면 자연계 수험생들이 늘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자연계 지원자들은 작년보다 조금 점수가 더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치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특징을 짚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가채점 요령과 활용법, 또 수능 이후의 지원 전략을 주제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수능 특집 2017학년도 수능 분석과 대입 지원 전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